김길태 장관님과 한일보 관계자님 그리고 우연에 의해서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의 가장 절정이, 가장 정점이 저는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은 자기가 거기서 태어나고 싶어서, 거기서 자라고 싶어서 자기 의지대로 택한 것이 아니죠.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그 밑에서 자라고 싶어서 내 의지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된 겁니다. 고향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한 세상의 한 부분입니다. 죽을 때까지 어떤 사람도 그 고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고향을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는 떠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속에서 또는 자신의 이 온몸에서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향은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향을 아무리 벗어던지고 싶어도 그 고향을 벗어던질 수 없습니다. 고향을 좀 더 확대시키면 바로 그게 나라가 되죠. 우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북쪽에는 또 우리와 나라는 다르지만, 국가는 다르지만 또 다른 우리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국가보다 더 외연을 확장시키면 거기에는 바로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비록 지금 두 나라로 갈라져 있지만 같은 핏줄, 같은 문화, 같은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마 앞으로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거나 뭐 외국에서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비즈니스를 하러 가든지 아니면 살러 가든지 어떤 형태로든 외국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그런 질문이 따라오게 될 겁니다. 첫 번째,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물어보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너의 고향은 뭐냐? 너는 너희 고향을 어떻게 설명할래? 어떻게 자랐니? 무엇을 먹고 사니? 그런 걸 물어보겠죠. 아마 그리고 어쩌면은 그러한 질문보다 더 먼저 물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스 코리아는 뭐니? 너는 사우스 코리안이라는데 그럼 노스 코리안 나라는 뭐냐? 같은 코리아 자가 들어가는 거 보니까 뭔가 깊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이란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고 아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제가 외국에 저도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외국에 살았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저는 물론 북한 전문가니까 당연히 저에게 북한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은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한 30년 전쯤 한 5, 6년 전쯤에 처음으로 외국을 나갔을 때 그 외국 사람들이 저에게 바로 그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북한이란 어떤 나라냐? 너희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 거냐? 왜 그렇게 맨날 으르렁대고 너희들을 위협하고 그러니? 왜 도발을 하니? 한국은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할 거니? 이런 질문을 저한테 던졌습니다. 그땐 제가 북한을 잘 알지 못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런 질문들을 다 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비록 북한 전문가는 아니라도 한국 사람을 만나면 외국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그런 질문을 받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많은 국민들은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북한을 잘 모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서서울 고등학교 학생들은 예외가 되겠지만
여러분 또래의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은 북한과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애정은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분단국임에도 불구하고, 분단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를 못해요. 관심이 없어요. 저는 그 탓은 우리 기성세대들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탓이 아닙니다. 제가 장관이 되고 나서 통일 교육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왜 통일 교육을 열심히 하려고 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일을 하려면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그렇죠? 뭐 나쁜 관심이든 좋은 관심이든 관심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에 대해서 친구들과 서로 예를 들어 싸울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싸우는 것도, 어떤 친구를 미워하는 것도 관심이 있는 거죠. 아예 관심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죠. 싸우지도 않습니다. 말다툼도 하지 않습니다.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 같으면. 제가 그런 나쁜 관심을 가지라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좋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문제는 아예 무관심하다는 것,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왜? 통일을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더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사회의 주역이 될 때, 그때 통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됐을 때는 아마도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도 필요하고도 실제로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좌우하는 그런 문제로 다가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친구들은 반드시 통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통일하면 여러분들은 혹시 한 나라로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 우리 군사 분계선이 없어지고 한 나라로 모여서 하는 것을 아마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통일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이 망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하거나 하는 그런 식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평화롭고 점진적인 그런 통일을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한 나라로 통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단기적인 목표로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한 나라가 돼야 되겠지만 그것을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이 서로 평화롭게 교류 협력을 해서 남북이 서로 공존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로 정말로 협력을 해야 되겠다. 서로에게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마음 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 그것도 우리가 통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평화로워야 된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급작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 대한민국에게도 도움이 된다. 우리 주변 국가에게도 그것이 아마 훨씬 더 수용되기 쉬울 것이다. 그런 방향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때가 평화롭고 점진적이지만 그러나 남북이 서로 공존을 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교류 협력을 하는 거. 여러분들이 북한에 가서 비즈니스 하는 겁니다. 우리 서서울 과학고등학교는 8개 학과, 아주 실용적인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그런 지식과 정보, 숙련을 여러분들에게 익히게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학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교에서 습득한 그런 것들을, 그런 전문적인 기술을 북한 가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0대 또는 40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멀지 않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평양 가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는 통일하면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통일하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과연 남북이 잘 합쳐질 수 있을까? 잘 교류할 수 있을까? 동소독을 보니까 지금 동소독 통일된 지 한 2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많은 부작용이 있었죠. 지금도 아마 있을 겁니다.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습니다. 그럼 우리 한반도는 동서독보다도 더 국력 격차가 크죠. 남북한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혹시 우리에게 피해가 오는 건 아닐까? 괜히 통일한다 그랬다가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건 아닐까? 과연 주위 나라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잘 지지해 줄까? 성원해 줄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생각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틀린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통일을 해야만 합니다.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 하고 도움이 안 되면 안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30대 때 또는 40대 때 통일의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손익계산을 해서 요거는 좀 그렇다. 손익계산을 해서 통일의 순간이 왔는데 걷어차버리면 우리는 여러분들은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은 당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 그 부작용들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시킬 것인지 그것을 고민해야지 그 부작용이 얼마나 큰가를 걱정하고 염려해서 비겁하게 통일 문제를 마주하게 되면은 그것은 단순히 우리 당대의 잘못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사, 미래의 우리 민족사에 커다란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한편에서 좀 밝은 면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통일은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에게 아주 커다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섬나라 아닙니까? 그죠? 섬이잖아요. 대륙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걸어서 대륙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뭐 헤엄쳐서는 갈 수 있겠죠. 자전거를 타고 대륙을 갈 수 없습니다. 육로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민족의 뿌리는 대륙에 있죠. 우리 민족은 대륙으로부터 건너온 민족입니다. 기마민족의 후예입니다. 우리 기마민족의 후예가 지금 섬에 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우리 민족의 원류인 대륙으로 가야죠. 뭐 지금 말은 별로 없으니까 말 타고는 못 가겠지만 하다못해 자전거라도 타고 가야죠. 가려면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동안 지난 60여 년 이상 이 섬 생활을 하다시피 해왔던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 사회의 주역이 되실 때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큰 기회가 되고 우리 대한민국에게도 큰 기회가 되지만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도 커다란 기회가 될 것이다.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예상이 되지만 그런 부작용 못지않게 우리가 발전할 수 있는 몇 단계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도약의 계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 저기 먼 나라 얘기 또는 그건 어른들만 하는 얘기 그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 제 후배 중에서 금융권에서 오랫동안 종사해서 큰 돈을 번 후배가 있어요. 그 후배가 저한테 한 6년 전인가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은 뭐 요즘 유행하는 말로 블루오션이라 그러나요? 블루오션? 형은 블루오션을 지금 갖고 있다. 통일 문제는 엄청난 금융으로 볼 때도 엄청난 거다 이건. 형은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형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다 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가 금융권에서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제가 그 친구 말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을 겁니다. 근데 아주 어마어마한 돈을 번 친구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마치 여기 오면은 뭐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비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교육으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다. 실용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이 학교에 있는 훌륭한 시설과 훌륭한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내가 통일 문제 또는 북한에 내가 앞으로 가면 무엇을 할까 그런 고민도 한번 해보시고 상상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 평양에 간다면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내가 가서 써먹을 수 있을까 그런 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한번 글도 한번 지어보시고 일종의 픽션 같은 걸 한번 써보세요. 짧은 글도 좋고 혹시 장관한테 나한테 내가 뭐 이런 걸 한번 가서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런 걸 거기 가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글을 써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세요. 저도 좀 참고 좀 하게. 우리 통일부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려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 주위에 있는 후배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벌써 몇 번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서울 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이 훌륭한 거점에서 그야말로 실용적인 통일에 대한 접근을 하는 그런 학생들로 성장하고 그래서 앞으로 통일시대가 올 때 그야말로 주역이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